네, 안녕하세요. 김용필의 동포세계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국내에서도 정치계뿐만 아니라 최근 국감이 있었죠. 국정감사, 국회에서요. 거기서도 주요 화두로 떠오른 것이 여러 사안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부동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요. 지금은 전세 대란이다 할 정도로 아주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.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국내의 이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 국감에서도 이 외국인이 한국의 이 부동산,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어떤 이런 부동산을 구매를 많이 하고 있다. 여기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여러분들에게 특히 외국인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제가 중국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어떠한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의 이 고충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. 지금 아마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경제적으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. 그런 가운데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중국 동포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물론 제가 이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법적으로 깊이 있기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제가 알아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그 내용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. 먼저 이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요. 이 서울에서 이 중국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뽑는 곳, 구로, 금천구 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건축물 매입량이 지난달 연중 최고치를 달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. 이 부동산 업계에서는 국내 집값, 전세값 상승이 장기간 계속되는 이런 가운데 외국인들도 덩달아서 이 전 월세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건물을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아마 이 패닉 바잉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이런 공황 구매를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는 이런 분석입니다. 이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은요, 지난달, 그러니까 9월달이죠. 외국인의 구로, 금천구 건축물, 이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아파트, 단독, 그다음에 다세대, 오피스텔, 이런 건축물을 말하는데요. 이 거래량이 한 달 동안 한 73건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구로구와 금천구에서 이렇게 건축 매입을 하시는 외국인이 많다. 제가 볼 때는 중국 동포분들이 적지 않게 차지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이 전월보다 늘어나고 올해 이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올해 들어서 가장 최고치를 이뤘던 것이 6월달이라고 하는데요. 6월달보다도 더 거래량이 높게 나온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. 행안부에 따르면은 이 구로구, 금천구, 이 금천구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서울시에서 한 2위에 해당이 되고 이 구로구는 한 3위에 해당이 되죠. 아마 1위는 영등포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소식이 있고요. 여기와 관련돼서 이 경기도도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런 또 공고 내용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 23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됐는데요.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,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
이 수원시 등 경기도에 있는 23개의 시군 전역에 외국인 또 법인 대상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또 의결을 해서 이제는 26일 날 도부에 공고를 했다는 소식입니다.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최근 이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부상한 외국인과 이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은요, 외국인과 법인은 주택이 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관할, 시장, 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를 그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구매를 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0%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. 23개 지역이니까요. 아마 중국 동포분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곳에서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내년 4월까지는 아마 그 시장 군수로부터 이 허가를 받고 이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, 여러분들이 지금 명심해 두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네, 이렇게 뭐 국내에서도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관심이 집중이 되고, 그리고 지금 전세 대란이다, 뭐 이렇게 좀 국민적 감정이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예민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와 관련된 뉴스들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, 이 동포분들 중에 적지 않게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사례를 그 제보를 저에게 해주신 분을 보면은 68세 된 고령의 중국 동포이십니다. 그래서 이분은 빨리 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고 다시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전세 보증금 만료일이 상당히 지났지만은 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이분이 사시는 곳이 중국 동포들이 아주 많이 사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지역인데요. 이분이 살고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해요. 거기만 해도 8가구가 살고 있는데 모두 중국 동포분들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8가구 중에서도 이 3가구가 이미 그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지만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그 집에서 이제 머무러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세 보증금과 관련돼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한 2,1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. 한 2,000에서 한 5천만 원, 뭐 이 정도 이렇게 보통 전세 보증금에 이 월세로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않죠. 그래서 이 전세 보증금을 좀 제때 돌려받거나 아니면 돌려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하나는 예방 차원입니다. 이 전세 보증금 보증 보험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는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이제는 계약이 만료가 돼서 집주인으로부터 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서 보증금을 먼저 이렇게 이제는 지급을 해주는 그런 제도이죠. 그래서 이 보증보험은 크게 2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주택도시공사, HUG 약자를 쓰는데요. 이 주택도시공사에서 실시하는 게 있고요. 서울 같은 경우는 SGI 서울 보증보험이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지역별로 이 보험료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뭐 그 전세 보증금이 얼마이냐, 또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
이 보험료가 얼마인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요.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좀 파악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월세를 계약을 맺기 전에 반드시 이제 등기부 등본을 떼어봐야 합니다. 이 등기소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입주에 내가 살고자 하는 전월세 계약을 맺고자 하는 그 건물 저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 등기부 등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거를 떼어보고 거기에 이제는 압류가 된 상황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압류 처분을 받은 이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는 압류라든가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는 건물일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보험에 가입도 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떼어봐야 하고요. 그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이 건물주가 이 건물이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구나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이 고충 상담을 해주신 것처럼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시는 분 어떻게 하면 되냐?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경우는 결국은 이 법원에 소송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법적 제도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결국은 이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소송을 제기하려면은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법원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소송장을 간단하게 써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. 아니면은 이제는 그 대한법률사무소 여기 무료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액수가 아주 크다 생각되면은 전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했지만 그래도 역시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. 앞서 이 고충 상담을 해주신 분 사례도 그런 것 같아요. 이분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그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세 가구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그대로 이렇게 거기에 묶여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. 아마 그거는 그 건물주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 집주인이 자체적으로 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그런 거를 미처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결국은 여러분들이 전세 반환금 이 청구 소송을 통해서 어떤 법원 판결이 나오면은 그걸 갖고 어떤 이분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한다거나 그런 또 추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요. 아주 복잡한 노력들이 필요한데요. 그래서 다시 한번은 강조를 하지만은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부동산의 그 상태가 온전한지 그래서 이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확인을 철저히 해보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. 그리고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어떤 그런 제도 그러니까 보험에 가입을 해두는 것이 안전적이다 하는 이런 말씀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요. 법률 전문가의 또 자문을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부동산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들어주시고요. 어쨌든 이렇게 어려움이 겪고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참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. 이렇게 좀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이 방송이 될 수 있도록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장 김용필이었습니다.